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보이시는 것처럼 운정역. 영상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GTX는 운정역이 있기 때문에 운정중앙역으로 이름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원래 운정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운정역 앞에 나대지였던 곳에 지금 있는 게 힐스테이트 더 운정. 그죠? 입주예요. 9월 달이 공식적으로 보면 입주라고 이제 되어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이 주변의 분위기들을 좀 압도하죠.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물론 저 앞에 가서 좀 찍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게 멋있어 보여서 딱 49층, 50층이 좀 안 되는 49층짜리 건물로 압도적인 비주얼이죠. 50층짜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탁 전망 이렇게 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행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제가 단점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댓글에 이제 뭐가 많이 달렸냐면, 요거를 이제 합칠 거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보행교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둘을 합친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선뜻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워낙 보행교가 기니까 이렇게 도보형 에스컬레이터도 이제 놓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여기가 전에 이제 하천 주변에 버려진 땅들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공원과 시설물들이 들어섰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정 전체에서 가장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스트인데,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보행교도 새로 이제 아스팔트를 깔았네요. 이게 세대가 워낙 많습니다. 아파트는 74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이게 아파텔일 거예요, 아마. 오피스텔이 2000실이 넘죠. 2600실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파텔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용률이 낮고 많이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좀 덜 지을 수 있고 내부 공간 적게 하고 주차 대수 적게 하고, 이런, 물론 분양할 때는 주차 대수를 적게 하면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거 시설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조처들이 있을 수 있죠. 상가들인데 쭉 상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단지 내 상가들일 거예요. 이 앞에 단지 내 상가들 이게 쭉.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주민 편의시설과 단지 내 상가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텐데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 편의시설과 단지 내 상가들이 어떤 식으로 어우러져 있을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앞에 조경이 멋지네요. 굉장히 그 랜드마크답게 주변 시설들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는 그냥 공사 현장이어서 투박했는데 멋지고 잘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상에서도 담았지만 이제 스타필드 더 빌리지가 여기 들어오죠. 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서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의 건물을 빌려 쓴다. 남의 건물을 빌려 쓰기 때문에 빌리지. 스타벅스 빌리지 보시면 좀 땡겨보죠. 보이시죠? 스타벅스 빌리지. 남의 건물을 빌려 쓴다 그래서 빌리지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 빌리지가 멋지게 이제 각 인테리어 겉에 나무로 이렇게 쭉, 저거 값싸게 인테리어 할 때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형을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잘만 고급스럽게 하면 싸게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각종 이벤트 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광장들이 좀 조성이 돼 있고, 꼭 광장으로 조성한 건 여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타필드하고 보행교를 연결을 딱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시켜놨고,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 보이시는 게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 최초로 이제 스타필드의 다양한 종류들을 섹션별로 구성을 해서 어떤 지역과 건물의 상태, 그 다음에 규모를 좀 다양하게 해서 가장 소형급인 빌리지, 그러니까 독채 사용으로 온전하게 쇼핑몰 공간이 아닌 어떤 주상복합 같은 공간에 일부 들어가서 그 주변에 이제 상권에서 영향력과 다양한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로. 그래서 워낙 그동안 제가 이제 원래 영상에서도 이게 그 복합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맛집이나 멋집, 그동안 스타필드가 해왔던 걸 보면 멋집 위주로 별마당, 그래서 코엑스에도 죽어가는 쇼핑몰을 스타필드가 들어가서 별마당이라는 공간으로 외국 관광객들부터 사진의 포토 핫스팟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뚜렷하게 복합 쇼핑몰이 맛집 멋집으로 명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맛집 멋집으로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존재 가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존재 가치를 크게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로 이 공간을 꾸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확 끌어서 초기에 새몰이를 하기 위해서 운정이란 그 소위 경기 북부권의 끝자락에 있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다소 불편함이 있는 이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고향에서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공간에 진짜 핫하고 관심을 끌만한 걸, 그건 뭐 별마당이란 공간을 수원 스타필드에 넣어서, 거기도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스타필드 시티급 정도의 쇼핑몰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울렛과 할인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마트 이런 공간에 어울릴 법한 공간처럼 작은, 그러니까 스타필드 시티보다 약간 크고 기존의 스타필드보다 작은 게 수원 스타필드인데, 그런 공간의 지향성과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라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별마당을 막 3계층 규모로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진짜 눈 돌아가게 해놨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관광객부터 외국인까지 다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죠. 여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이제 스타필드 가면 이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스타필드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이런 공간에다 이제 여기다 스타필드 딱 빨간색으로 쫙 필기체로 써서 요게 이제 운정역에서 이제 나오는 공간, 운정역하고 맞닥뜨리는 공간으로 이 로비 입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정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문으로 운정역에서 바라보면서 스타필드 입구로, 메인 입구를 여기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심은, 요 입구는 다 비슷한 비주얼로 어디 스타필드를 가나 규모의 차이만 있지 저런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스타필드가 아니니까 여긴 힐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기존의 힐스테이트와 같은 계열로 페인팅이나 외벽을 해서 일체 톤으로 전체를 하나의 톤에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해놨죠. 여기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행교에서 연결점은 이제 두 군데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은 이제 여기서 잡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것 같고, 메인은 그래서 저 운정역에서 나와서 요 앞에 메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한참 공사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정이 뭐랄까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약합니다. 어떤 시설, 그러니까 규모 있는 시설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시설들, 이런 두 가지에 있어서 되게 부족해요. 쇼핑 공간은 더 부족하죠. 여기 백화점이 있나요?
백화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껏해야 홈플러스가 쇼핑몰 형태로 규모 있게 좀 있는 정도? 그거 가지고는 약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정의 영향력이나 집값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게 아쉽게도 스타필드 빌리지로 들어왔어. 규모가 작죠. 저기 가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저길 막아놨어. 지난번에 저기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그래서 운정이 3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그것의 규모에 맞는 상업공간 크기를 갖췄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죠.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올 게 아니라 식물이 들어와야죠.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제법 멋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 건너편에 가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의 영향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간단하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00만 평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백화점도 없어요. 동탄 이만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이 정말 멋지고 고급지게 역 앞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운정 중앙역 GTX 역 앞에 아마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큰 쇼핑 공간이 전 들어가지 싶은데, 그래서 그쪽하고 경쟁해서 여기가 입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거기가 영향력 있고 대규모 뭐 현대라든가 롯데라든가 그쪽에 뭐가 준비 중이다, 그랬을 때는 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쪽의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요 정도 규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뭘 해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뭐 이런 평.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로 채워 놓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자극적인 건 뭘 뜻하냐면 핫스팟, 별마당 같은 핫스팟을 아마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개점을 목표로 지금 하고 맹렬히 마무리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주변에 공사들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 마무리됐고, 시설의 잔 마무리가 이제 남아서 곧 아마 오픈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규모를 살펴보니까 대략 1만 평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뭐 영화관도 항상 좀 별마당 도서관이나 CGV 영화관 정도가 가장 특징이 있다. 근데 요즘에 뭐 영화관이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거나 대단히 스포트를 받지는 않죠. OTT의 등장으로 영화관은 뭐 있어서 좋은 거지 있어서 절대적이진 않은 거죠. 별마당은 이제 기대에 차는 거죠. 근데 규모에 비해서 별마당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왜 스타필드 시티급의 별마당은 좀 약하거든요. 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웅장하지 않아요. 수원 스타필드만 해도 뭐 3계층 이상으로 쫙 웅장하게 스타필드의 그 사이즈, 수원의 사이즈를 한계를 그런 내부 시설의 규모로서 좀 극복을 했는데, 여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1층부터 뭐 한 4, 5층까지, 4층까지 하려나?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기존의 스타필드하고 좀 똑같이 할 것 같고, 빌리지가 최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그 다음에 내부 구성을 할지 기대가. 그래서 뭐 스타필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빌리지니까 그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소규모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지역 밀착형,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 슈퍼마켓도 지역 밀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다만 최초이기 때문에, 그죠? 최초잖아요, 최초. 스타필드 빌리지가 최초로 운정에 지금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는 스타필드 빌리지의 영향, 그 다음에 기대감, 향후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가볍고 단순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핫스팟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목을 확 끌어다 드리는, 그러니까 공간의 협소함을 내부의 시설로 극복할 수 있는 수원 스타필드와 같은 형태로 내부 인테리어나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대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운정을 조금 더 GTX의 그 기대가 다소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좀 안타까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걸 통해서 이걸로 그걸 좀 반전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필드 빌리지 더 운정에서 영상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홍 소장이었습니다.